자, 이제 삼각함수에서 첫 번째로 할 게 이제 일반 광각, 일반 포도법이라는 건데, 각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 각이라는 거. 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60분법이라고 얘기하지. 60분법. 이 60분법이라는 것은 60분법이라는 것은 직각이라는 것을 90도라고 해서 각을 재는 방법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각을 좀 새롭게 좀 정의를 할 거야. 각을 새롭게 정의를 할 텐데 봐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 반직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이 반직선 OX 반직선 OX를 얘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기준선이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을 잴 거란 말이지.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점이 P가 있다면, 그치? 이 반직선 OP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봐봐.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 반시계 방향. 이걸 우리가 양의 각이라고 얘기해요. 양의 각. 아시겠죠?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는 거,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걸 우리가 음의 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지? 그래서 봐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도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0도니까 음의 각이잖아. 음의 각이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는 거야. 이렇게 재는 거. 이 각이 60도일 때 이게 바로 마이너스 60도의 동경이 되는 거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되겠지? 자, 이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양의 각, 음의 각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있잖아.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반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회전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전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전각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400도의 동경이라고 생각해요. 400도의 동경이라고 생각해보면 400도의 동경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게 시초선이지. 시초선을 기준으로 400도니까 한 바퀴를 갔어. 양의 각이니까 이렇게 가면 몇 도야? 360도가 되는 거지. 그럼 400도면 여기서 몇 도를 더 가야 돼? 40도를 더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40도를 더 가서 여기서 이렇게 40도를 더 가게 되면 여기서 360도 더하기 40도니까 이게 바로 400도의 동경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근데 이 400도의 동경은 생각해보면 당연히 얘는 40도의 동경과 일치하지. 맞아 안 맞아? 40도의 동경과 일치할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400도라는 녀석은 400도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도가 되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360도 곱하기 정수 n 더하기 40도의 동경은 40도의 동경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치? 여기서 n은 정수가 되는 거야. n은.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좌표 평면에서 어떤 OP가 이렇게 있을 때 OP가 C초선과 이루는 하나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놓을게. 하나의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렇다면 OP의 동경 OP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걸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대체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뭐 필요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뭐냐면 사분면의 각이라는 건데, 사분면의 각. 그러면 이 사분면의 각이라는 개념은 이거야. 봐봐. 알파가 일사분면의 각이다. 알파가 일사분면의 각이면 당연히 알파의 범위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지. 이래야지 일사분면의 각이지.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봐봐. 알파가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봐봐. 알파가 400도일 때도 알파는 일사분면 각이야. 맞아 안 맞아? 알파가 400도여도 400도라는 것은 360도에서 40도를 더 가는 거니까 이 각이 알파인 거잖아. 이 각이 360도에서 40도를 더 가도 이 각이 알파잖아. 알파는 일사분면의 각인데 이 범위 안에 없잖아. 이 범위 안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 즉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가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알파의 범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그냥 n이라고만 쓰자.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일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파가 이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더하기 90도, 더하기 180도. 이러면 이사분면의 각이야. 아시겠지? 요것만 신경 쓰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이 좀 생소해서 두 문제만 좀 다뤄 드릴게요. 169페이지에 있는 문제야.
정리되시죠? 봐봐. 이것도 한 번만 여러분들 딱 해보면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봐봐. 세타가 이 사분면에 가길 때, 그럼 세타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서, 그럼 2분의 세타는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서 얘가 일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풀면 이거 완전히 꽝이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왜 꽝이야? 이러면 일반각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일반각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풀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타가 이 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세타의 범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세타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 이거야. 이 사분면의 각이면 2분의 세타는 그럼 2로 나누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당연히 n은 무슨 수야? n은 정수지. n은 정수가 되는 거니까 n이 0일 때는 이 2분의 세타는 얘가 당연히 일사분면각이다. n이 0일 때 일사분면각이지. 왜냐하면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으니까. 그럼 n이 1일 때는 180도 더하기 45도보다는 크니까, 봐봐. n이 0일 때는 45도보다는 크고 45도보다는 크고 45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으니까 여기가 바로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고, n이 1일 때는 180도 더하기 45도니까 이 각이 180도 더하기 45도잖아. 이것보다는 크고 180도 더하기 90도, 270도보다는 작으니까 여기가 또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지. 이게 바로 n이 0일 때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각이 세타인 거야. 이 각이. 이게 n이 1일 때야. 그러니까 세타가 존재하는 건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에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어렵지 않지? 3, 4분면에 존재. 3, 4분면. 그럼 n이 2일 때는 360도 더하기 45도니까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n이 3일 때는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얘네들이 반복되는 거지. 쭉 반복. n이 2일 때는 다시 여기랑 같아지고 n이 3일 때는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2분의 눈 감지 않습니다.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요 유형만 좀 색다르다고 그럴까? 해서 한 번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됐지?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자, 170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면 세타의 범위는 0도부터 360도야. 360도.
360도일 때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나는 두 동경이 있는데 두 동경이 있어. 두 동경이 있는데 1번 일치한대.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각.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의 동경이기도 하고 이게 또 베타의 동경이기도 하잖아. 일치하는 거니까. 알파의 동경과 베타의 동경이 일치하는 거지. 그러면 요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세타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일반각을 모르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알파의 일반각은 360도 F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게 알파 일반각이고 베타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서 M은 정수고 일반각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잡은 정한 세타를 소거하는 거야. 임의로 정한 세타를 소거해. 소거한다라는 건 뭐야? 변변 빼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m이 되고 mn이 정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뭐가 되더라? 정수가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렇기 때문에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게 360도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런 형태가 되더라.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원리가 이거야. 원리가. 되겠어? 원리가. 그래서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하면 얘에서 얘를 뺀 게 뭐가 돼야 돼? 360도에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래서 일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더라 이거야. 7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의 배수다. 그러면 7세타에 세타를 빼니까 6세타가 되는 거잖아. 6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60도 곱하기 n꼴이 된다. 6으로 나누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세타는 0도부터 360도니까 따라서 n이 2일 때 세타는 60도, n이 2일 때 120도, n이 3일 때 180도, n이 4일 때 240도, n이 5일 때 300도. 이것까지가 가능합니다. 0도부터 360도 사이에 60도의 배수는 이거 있지? 그래서 가능한 세타는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야. 이 5개를 다 써줘야 돼. 어떻게 푸는 건지 아시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 저쪽 지울 건데 괜찮냐? 되겠어? 오케이. 자. 자, 이번에는 7세타의 동경과 세타의 동경이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위에 있다. 2번.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이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예를 들어 7세타 이동경과 세타 이동경이 x축 대칭이다. 뭐 y축 대칭이다.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원리는 다 똑같아. 상황을 봐봐.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 녀석을 세타의 동경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녀석이 7세타의 동경. 내가 이렇게 잡은 거야. 일직선으로 이렇게 잡아. 아니, 맞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잡으면 요 하나의 각을 요 각을 알파라고 놓는 거야. 요 각을 알파라고 놔. 그럼 여기서부터 이 각은 뭐라고 말해야 돼? 이 각이 알파면 요 각도 알파잖아. 요 각도 알파니까 시초선에서부터 잰 이 각은 뭐라고 말해야 돼? 180도 더하기 알파 아니냐.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당연히 세타의 일반각은 이게 세타의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맞지? 세타의 일반각은 그럼 7세타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180도 플러스 알파가 바로 7세타의 일반각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지? 그럼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 둘에서 임의로 정한 알파를 소거하는 거야. 내가 이 알파는 임의로 정했잖아. 알파를 소거해서 그러면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되겠지. 깊은 명상 하지 마세요.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몇 세타가 되는 거야? 6세타고 얘에서 얘를 빼면 360도에 또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360도 곱하기 K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K 플러스 30도. 이게 가능한 거지. 여기서 K는 정수가 됐으니까 0도부터 360도 사이의 정수 세타는 K가 0일 때 세타는 30도. K가 1일 때 60도씩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90도, 150도, 210도, 60도씩 계속 더해 나가 270도, 60도 계속 더해 나가 그럼 330도. 이게 가능한 세타야. 6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게 이제 일반각을 다루는 형태의 문제 중에서 조금 생소하다 그럴까? 생소한 유형이니까 한 번씩만 익혀두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자, 호흡법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복습하는 시간 162, 163 그 두 페이지 한번 쭉 개념 한번 읽어보고 보기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168, 169, 170에서 개념 익힘하고 확인 유제까지만 풀어. 개념 익힘, 확인 유제. 그치? 이걸 다 풀고 나면 너무 좀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그렇게만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 나갈게요.